만물이 소생하는 4월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처럼 마음속에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희망과 긍정으로 가득 찬 꽃길만 걷는 4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강연을 해주실 엄길청 박사님을 모시고 신성장산업과 미래상품 전략의 탐색이란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학자 입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수익률 위주로 올해 그림이 어디로 가는지 그런 점에서 맥을 조금 보는 편이라 도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또는 이 학문적으로도 경영과 경제는 아주 중대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하나의 시장이나 또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세계화가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걸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왔으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어떤 프레임으로 가게 될지는 수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세계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처럼 이 투자를 직업으로 하거나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무서운 게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전쟁이 이렇게 그야말로 상수가 돼버린 이 순간도 그냥 4시간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봐서 이 상황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라는 해결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수단이 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 전부터 있긴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좀 앞당긴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이 와중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막 진행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나 또 우리 지역경제나 기업을 공부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정말 또 한시를 모를 정도로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한 두세 시간 전에 끝난 대만 증권시장은 오늘 폭락했습니다. 네, 또 뭐 중국하고 관계가 소식이 나오니까 오늘 한 4%나 폭락을 했는데요.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무시로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좀 이렇게 프리즘을 넓혀가지고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남매일 경제 아카데미에 오면서 우리 지역 경영자의 리더 정신에 대해서 제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가 아직도 여전히 자연과 인문이 늘 살아있는 거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연과 인문이 늘 우리 경영 리더십의 하나의 인사이트, 나도 모르게 어떤 홍차를 주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역사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흘러내려온 2000년이 넘는 지역 정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잘 알고도 있지만 탁월한 문명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탁월한 문명이 우리는 따로 배울 필요가 없이 하나의 삶의 지혜로 우리 몸속에 습득되어져 있다는 거.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옹이나 이런 도시처럼 우리한테는 또 시대를 이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혁신에 대한 정신력을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을 이제 되게 학교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요런 거 기초로 해서 통합이나 협업 또는 국제적 경영 역량 이런 것들인데 이건 여러분께서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요 위에 것들을 이번 이 대학원 과정에서 잘 좀 내 걸로 체화하시고 서로 공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다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요. 따라서 이게 이제 이 고인돌이잖아요. 네. 선사시대부터 마한, 무주, 해양, 우리가 그 현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우리 동네 이름은 해양농원 하시나요? 네. 이렇게 오는 동안에 이곳은 한반도에서 5,000년 동안 역사적으로 모든 학자가 공감하는 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따라서 마을이 성읍이나
또 음식, 주거 이런 것들이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한 가지 제가 도시를 공부하는 선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 도시를 위해서 군청을 만들거나 이렇게 새로 도시를 만들 때는 대개 있던 지역을 떠나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뚝 떨어져서 예를 들면 경기도 화성시청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시면 외딴 곳에 산꼭대기에 거기는 여러 마을들이 흩어져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어디가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광주를 포함한 주변에 있는 곳들은 이렇게 성읍, 이게 바로 그 나간읍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가보면 약간 여기 한평이라는 데는 큰 동네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보시면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 많지 않아요. 읍내에 가보시면 나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장흥도 그렇고 영암도 그렇고, 요 우리 지역에서만 전라북도가 또 그렇습니다. 정읍이나 장성 이런 데가 저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여기에 있으면 뭐하다? 제1번이 안전하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전을 돈으로 팔 수 있으면 여러분이 깜짝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여기서는 뭐한다? 가만히 있어도 오래 살았다는 문명이 있다. 정주. 이 두 단어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단어입니다. 앞으로 안전과 정주가 여러분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거지만 이제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진 않아요. 사람과 자연을 어떻게 조화롭게 동반하면서 사업을 구현할 건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학문적으로 한번 이런 제안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사업에 반절에 계시지만 여러분을 돕거나 협력업체들은 되게 낮은 수준의 생업의 상태에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편적으로는 여러분 정도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거래처나 이런 분들이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림이 프레임이 그래요.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시지만 않으면 돌아가시죠. 그러나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뭐 해야 되나요?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생업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지금 국민들이 정치가들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이 부분들은 나라에 돈을 주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한 분을 만나자고 그러고 한 사람 답을 줘야 되겠는데 지금 25만 원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을 여러분이 파트너로 인정하고 도와주시는 것은 경영학이겠습니까? 인문학이겠습니까? 돈을 설명할 수 없는 제 입으로 말해도 참 그러네.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고용과 급료는 성과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제 말의 취지를 보면 여러분의 사랑과 관련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와 성과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안다고 합니다. 시간이 이런 걸 개념 소비자라고도 해요. 아, 내가 저분의 저력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아까도 말했죠. 미리 돈을 주는 분도 계시고 내가 혈서를 써서 다시는 이 집을 내가 바꾸지 않을 거다. 여러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영화인데요. 대부가 이 영화를 찍은 곳이 유명한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라고 하는 억압과 저항의 도시 섬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정체성을 잃지 않아요. 지금도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시칠리아 음식을 먹고 몬토마토 음식을 드시면 전혀 맛이 다릅니다.
시험은 가라 이거야. 그런데 이분들은 2000년 동안을 수없는 이런 친가를 고대 로마 때부터 했지만 자기들의 삶을 지키고 어디 가도 시칠리아인들이 당겨라. 맨하튼에 가면은 그 리틀 이탈리아라고 상인들 이탈리아 상인 가게가 있는데요. 그 가게의 중심이 시칠리아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분들은 또 뭐도 많은가요? 네, 유명한 홍조부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돌봐줘. 시칠리아 사람들. 그분들이 만든 그 유명한 영화가 대부분이에요. 이 영화를 찍게 됐는데 이 영화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배우가 누구였을까요? 시칠리아 사람. 헐리우드에서 우리 그렇게 한번 찍을 거다. 지금도 여기 말이 약간 다릅니다. 이탈리아 본토거랑 원래 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고 살아요. 지금 오늘날 이탈리아 영화가 좀 멋있는 영화인 거 아세요? 네, 제작비도 많이 안 들지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영화인들은 대체로 시칠리아 분들이 끌어가요. 예를 들자면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셨을 텐데 이 나라가 원래 3만 달러 이전까지는 큰 연합국가였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작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10개 정도가 합쳐진 3만이 넘어가면서부터 자기들이 온 곳이 달라요. 도로가 사시는 지역마다 도로가 항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러분이 벨기에 그러면 뒤에다가 연합국가라는 이름을 잘 보셔야 돼요. 써 있습니다. 연합으로. 근데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 동네 와서 살고자 하면 해방해줍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도 나가서 그렇게 고생할 거니까 오라. 여기 가시면 겐트라고 하는 광주 같은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면 미술과 박물관이 도시껏 하나씩 있습니다. 왜? 전시할 게 많아. 집집마다. 이게 전부 다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겐트라고. 겐트라고 하는 곳은 그 브루시에라고 하는 수도에서 조금 가깝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세계인들 보고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냐 했더니 제 1번으로 꽂은 지역이 겐트였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여행 선생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뭐 동료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이 광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여기에 가면 이거 유명한 초콜릿이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겐트 초콜릿. 이거 수입하셔도 돼요. 요즘은 또 어떠냐?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채식을 좋아하니까 채식 원래 이 지역이 채소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채식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도 세계적인 채식주의자가 겐트에 가서 음식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맥주가 맛있습니다. 네. 하나 더 있는 제가 우리가 관련 없어서 안 썼는데요. 홍합이라고 하세요? 예. 홍합을 안주로 한 맥주. 그래서 그 옆에서는 또 채식주의자가 계속 푹 뜯어 먹고 그랬습니다. 이곳입니다. 조선대학교 같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입니다. 이곳은 이게 여러분 1722년에 퀘벡이라는 도시의 그림인데요. 지금도 가면 거의 이렇습니다. 약간만 현대화되어 있지. 퀘벡이라고 이곳은 영어를 쓰는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쓰고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기 가면 전쟁 속에서 이게 원래 프랑스인들이 살았는데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영국이 지배를 해가지고 현재 캐나다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은 계속 프랑스어로 문화와 교육을 보존을 합니다. 요 지역에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들이 만든 경제 규모는요 그리스나 노르웨이보다 큽니다. 나라 경제보다. 우리가 자신을 강화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뭐 캐나다의 농업, 수산업, 임업, 심지어 항공, 자동차, 철도, 제약 이런 제조업의 뿌리도 이곳 퀘벡에서 출발해서 그 이후에 이제 토론토라든가 또는 몬트리올 이런 데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도시로서 성장하는데도 이 역사와 고유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 자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유명한 선수잖아요. 메시라고 스페인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팀이 있는 도시를 바르셀로나라고 하는데 그 바르셀로나가 원 스페인과는 다른 건 아시나요? 원 스페인이 아니고요. 카탈로나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 근데 스페인이 침략을 해가지고 지금도 스페인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돈을 여기서 벌어가지고 전국에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독립하다고 외치지만 이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 유명한 바르셀로나 축구팀도 여기에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세계 최다의 축구단이 기업일까요? 조합일까요? 조합. 여기만 조합입니다. 시민조합. 우리가 경영에 또 한 수를 보는 거죠. 제일 비싸거든요, 이 구단이 가치가. 이 조합을 만들었어요. 애초부터 만들 때. 그리고 계속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뭐. 그럼 다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이제 요 학교에서 이제 배워졌을 텐데 노동운동의 뿌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카탈루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물론 더 이제 사상적인 뿌리는 뭐 유럽에 위에 독일 이런 쪽에서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만나게 된 민주사회라든가 노동운동은 이 카탈루냐의 자주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독일에 가시면 작센이라는 주를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주가 원래 독일 안에 있었지만은 1000년을 넘게 독립국이었었습니다. 여기 빨간 점 보이시죠? 여기 작센입니다. 이 저쪽 끝으로 모여 있는. 그런데 이 나머지 나라가 맨날 침공을 하다가 어느 날 동독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독으로. 그래서 동독으로 한참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문화와 품격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교육, 공예, 문화, 비금속 이런 것을 잃지 않고 지켰다가 홍위 독일이 되니까 본 모습이 확 드러나가지고 오늘날 이 작센이 세계적인 공업 지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독일의 여성 총리 아시죠? 메르켈 총리라고. 예, 그분들 이런 데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 지역의 경영자의 특장점 요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제 시간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기업에서 자본이나 자산이나 기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도시와 당연히 뛰어나는 것은 압도적인 자연과 압도적인 문화를 우리 모두가 경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또 저는 특히나 여기서 그냥 솜씨가 아니고 이 음식이나 패션이나 이런 문화 산업은 깊은 솜씨와 특히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은 표현이고요. 표현. 그 표현을 이제 경영학자들은 미술대학은 표현을 부르고 저희들은 이거를 영어로 generating, 생성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챗 GPT 할 때 진짜가 영어로 generating이라는 뜻입니다. 없는 것을 뭐하다? 만들어서 이룬다. 생성하다. 우리는 또 하나의 뭐가 있냐면 우리는 문명의 요건 재능은 여러분 거고요. 지역이 갖고 있는 이 멋진 문명의 에피션스, 효능감이 있다. 효능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돈으로 바꿔준다 그런 뜻입니다. 부가가치를 준다. 네.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우리 지역에 아주 정말 장점으로 보는데요. 역사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것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실용적이다. 매우 실용적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분석해 놓은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문예 상품은 우수하다가 아니고 탁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농작물은 뭐 품질이 좋다가 아니고 이 농작물에 이런 단어 쓰는 거 보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써요. 우리 학자들이 진정성이 있다. 이것도 있어요. 수산물에 지성력, 정성이 들었다. 이걸 쓴 논문을 쓴 학자는 뭐 보고 쓴 것 같아요? 이거 영광군을 보고 쓴 겁니다. 공감되시잖아요. 네, 지성적인 정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좀 주목하는 것은 맨 끝에 있는 이겁니다. 자동차 공정을 휴머노이드하게 시작했다. 이게 뭔 뜻인지
사람을 앞세운 지능화를 하고 있다. 우리가 만드는 캐스퍼가 저기서 영원히 노동자를 빼겠습니까? 안 빼겠습니까?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있어도 사람이 있는 지능화를 할 거다. 그걸 출발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를 이제 우리나라도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지만 독일이 매우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그 자동차에 대해서 예전에 물론 우리가 아시아 자동차 얘기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 시도할 만한 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걸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다른 분야에도 이걸 지금 좀 쓰려고 해요. 이게 요즘 이거 제일 바라시는 일반 시민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여러분은 사업가시지만 여러분이 아닌 40, 50대가 가장 바라는 내용입니다. 공감하시나요? 그 사람들은 산업혁명에 갈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학교에서 막 나가는 애들이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그리 가요. 뭐 거대 자본이나 글로벌 시장은. 그러나 우리 지역은 일찍이 자동차 공정을 이렇게 휴머노이드하게 출발을 하셔서 사실은 소리 없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나요? 자기 인생을 표현하고 있나요? 언제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회사가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너무 사고로 사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이 이제 한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사 안 할 거라고. 더 이상 이 죽음으로 가는 이 오토바이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할리 데이비슨 에어바가 다 본사에 모여와가지고 우리가 인수할 테니 우리에게 팔아라. 그때 우리나라 대표로 간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옛날에 영화배우 신일용 씨라고 아나요? 키 크고 5대 농구선수 했던 그 양반이 그때 그걸 자비로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서 그 진정성을 보고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여기 써 있습니다만은 이게 브랜드의 우월성입니까? 절대성입니까? 네. 여러분은 그 경지를 향하여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팔아주나요? 뭐 만족하나요? 아니면 애호와 애착인가요? 예, 애호와 애착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눈앞에는 공산품인데도 실제 이분은 뭘로 쓰고 있는 겁니까? 문화상품으로 네, 쓰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저 소견입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고도화되고 휴머노이드한 고가 소비자들을 위한 제조업이 이곳으로 많이 옮겨올 거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좋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